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교재 23페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로 윗부분, 여기서부터 할 건데요. Behavioral Approaches. 여기서부터 할 건데, 바로 윗단락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상당히 이제 도입부로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같이 읽어보고 Behavioral Approach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One could adopt one of two polarized positions in the study of L1 acquisition. 자, 두 개의 polarized position, 양극단에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뭐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 뭐 A 타입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글자로 쓸게요. 타입 A가 있고 타입 B가 있는데 언어 습득에 이것들이 무엇이죠? 언어 습득 이론에는 언어 습득 가설이 있다고 칠게요. 언어 습득 가설이 있는데 타입 A가 있고 타입 B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polarized예요. 뭐냐면 극단이에요. 하나가 one end of the extreme, 그 extreme이 있다면 하나가 A의 끝단에 있고 하나가 저쪽 다른 쪽의 끝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using the school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학파를 이야기해요. Schools of thought referred to in the previous chapter, an extreme behaviorist position would claim that. 자, behaviorist posi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Children come into the world with a tabula rasa. 자, tabula rasa는 완전 클린한, tabula는 tablet의 라틴어라고 알고 있고, rasa라는 거는 empty,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머릿속에 판, 태블릿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empty라는 뜻이에요. A clean slate. 맞죠? clean한, empty tablet. bearing no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world or about language. 그래서 사전에 뭐 생각이라는 관념도 없고 또 그 전에 어떤 언어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을 때 완전 클린한 판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Children are then shaped by their environment and slowly conditioned through various rewards. 자, 이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동은 타블라 라사, 그 클린 슬레이트를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고 반면에 자라면서 shaped, 모양지어져요. 뭐에 의해서요? By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됐죠? 그리고 slowly, 천천히 conditioned, 조건화되어요. 조건화되는데 뭐에 의해서 조건화가 됩니까? rewards, 특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자, 보상이라 함은 아동이 무언가를 했을 때 부모의 긍정적 리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칭찬일 수도 있고 사탕을 주는 걸 수도 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포지티브한 리액션을 reward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nothing, 완전 태블라 라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주변 환경이, 언어적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칭찬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점점 더 그 태블라 라사가 조건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언어 시스템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behaviorist죠. 이거를 타입 A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타입 A예요. 반면에 the other extreme is the position that relies on two hypotheses. 다음의 것은 두 개의 hypothesis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타입 B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B 다시 1이 있고 또 B 다시 2가 있다 이 말이죠. 요렇게요. 자, 그래서 two hypotheses, the other extreme, 여기가 이것이다 이 말이죠. The other extreme. Two hypotheses. 하나는 children come into this world with very specific innate knowledge.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predispositions,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and biological timetables,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시간표가 머릿속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와닿습니까? 다시 한번요. 언어에 대해서는
생득적으로 머릿속에 날 때부터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고 predispositions,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떤 프로세스는 생물학적으로 순서와 그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이거 보세요. 자, 18개월에는 이 정도 얘기해요. 2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3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유니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나라의 아동이든지 18개월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정도의 구문을 이야기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이 정도의 구문을 이야기하며 3년이 지나면 이 정도의 구문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biological timetable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1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그 어떤 진행 절차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니버설하게 전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B1이에요. 자, B2는요. Children learn to function in a language chiefly through interaction and discourse. 자, 아동들은 언어를 어떤 목적성에 기반해서 기능적으로 습득을 하는데 그것은 그런 언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 기능 수행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화, 여러분 이야기, 같이 이야기하는 담화, 그 담화를 통해서 습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언어를 사회적인 어떤 도구로서 인식을 하고 있죠. 이게 B2예요. 그렇다면 B1과 B2가 동시에 the other extreme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상당히 두 개가 다른 것이어야만 하죠. 뭐가 다르냐면요. 이래요. 인간의 언어를 위한 특정한 인지 구조. 언어를 위한 특정한 인지 구조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에서 발생해요. 예컨대 언어 습득 가설은 타입 A가 있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위한 특정한 인지구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활의 달인같이 계속 뭐를 반복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천재가 됐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인지구조, 언어를 위한 독특한 인지구조를 타입 A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가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네, 요렇게요. 반면에 타입 B는 언어를 위한 특정한 인지 구조를 인정해요.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두 번째 것도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단지 앞전에 있는 B1에서는 인간 본연,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 주변 사람의 영향력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반면, 됐죠? 주변 사람의 영향력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반면, 두 번째 것은 주변 사람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뭐다? 언어를 위한 특정한 인지구조를 인정한다. B1의 특징은 그러나 외부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언어의 쓰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반면에 그 인터랙션과 디스코스, 담화와 같은 주변의 그 사회적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그 사회적인 환경을 더욱 강조를 했다. 따라서 주변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언어 습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번이고요. 주변인이 있건 없건 그냥 이야기에 노출되고 말하는 거에 노출만 되면 언어 습득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1번이에요. 됐죠?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머릿속에 이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활성화만 시켜주면 된다. 노출 is enough. 노출만 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B1이에요. B2는요. 노출 is not enough. exposure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using it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을 하면서 그것이 언어 습득이 완벽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B2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behaviorist는 여기고요. nativist는 B1 이 부분이고 functional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B1과 B2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이 부분에서 겹쳐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언어를 위한 언어만을 위한 인간의 인지 구조를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쪽 behaviorist하고 nativist versus functional. 자, behaviorist versus nativist and functional. 자, 여기에서 여기는 결합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mediating response 이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겹쳐진 이유는 인간의 인지 구조가 언어만을 위해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게 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지 구조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 이것은 타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출, 개인으로서 노출에 대한 노출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한 것은 이쪽이에요. 되셨죠? 여기는요. 언어만을 위한 인간의 인지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꽈배기 만드는 거하고 꽈배기 만드는 거에서 달인되는 거하고 언어에 대해서 달인되는 걸 똑같은 수준으로 본 거다. 그 말입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behaviorist approach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우선 여기 보세요. 자, Daddy walks into his house and his 9-month-old child gleefully claims, Dada. Daddy grins widely, gives his daughter a big hug. 자, big hug.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아빠가 살짝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애기한테 big hug를 줬대요. 그러면서 리액션 이렇게 합니다. Hi, sweetie. 그럼 뭐라 하겠어요? 내가 아빠한테 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허그를 진하게 주면서 우리 애기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rewards 예요. rewards. 되시죠? 또 여기도요. 또 rewards. 즉 부모가 하는 긍정적인 리액션. 아빠한테 다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거구나 라고 아기는 깨닫게 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게 돼요. 또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아빠라고 불러야 돼 하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읽어볼게요. The process of reinforcement. 이거는요, 한국말로 하면 강화예요. 강화. 어떻게 강화되나요? Reinforcement of linguistic utterances is once again played out. A behavioral perspective, of course, easily explains such exchanges as a result of an emitted or stimulated response that is immediately rewarded, reinforced. 아동이 얘기한 거 response요. 다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response라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다다라고 한 게 response예요. 뭐에 대한 response인가요? 아빠가 나타난 것에 대한 response죠. 응답으로서 아기는 response, 다다라고 했어요. utterance라고 되어 있죠? 발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That is immediately rewarded. 그리고 그것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rewarded. 어떻게 해요? hug와 hi, sweetie 라는 아빠의 리액션, 긍정적인 리액션. 그래서 강화됐어요. 그럼 애기가 뭐라고 돼요? 나 칭찬받았어. 다음에 또 저 남자를 보면 다다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죠. Thereby encouraging, stimulating, encouraging. 더욱더 장려하게 돼요. Further linguistic attempts from a child.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극을 주게 되죠. Encouraging. 됐죠?
utterance, 다다예요. reinforcement, 더 강화하게 돼요. 뭘로써? 칭찬으로써.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뭔가가 자극이 오면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결정지어지게 되죠. 이것이 뭐예요? behaviorist approach예요. 다른 거 해볼까요? 꽈배기 빵을 만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드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게 잘 팔리네. 아니면은 그 나의 사부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야지. 계속 꽈배기 빵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밀가루만 보면 딱 떼면 25g이 되고 그거를 휙 돌리면 꽈배기가 되는 신의 경제에 다다르게 돼요. 반복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굉장히 자동적인 스킬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즉, 꽈배기 빵을 만드는 그 기술과 내가 저 남자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학습의 프로세스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학습 프로세스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무한 반복이 있어요. 무한 반복. 무한 반복이 있고 그것은 뭘로 인해서 강화되냐면 강화, 칭찬, 긍정적인 피드백 등으로 강화돼요. 나중에는 하나의 절차로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것이 비헤비어리스트에서 주장하는 언어 습득에 대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In examining language behavior in children, behavioral psychologists look at immediately perceptible aspects of linguistic behavior, what they might call publicly observable responses. 그래서 아동의 이러한 리액션, response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And the associations between those responses and perceived rewards. 그리고 아동의 다다라는 response와 아빠가 주는 어떤 rewards는 관찰이 가능해요. Effective language behavior is seen as the production of desired responses to stimuli. 그래서 효과적으로 언어 습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특정한 desired responses, 뭔가 알맞은 리액션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특정 스티뮬라이가 주어져요. 스티뮬라이는 뭐예요? 아빠의 등장이에요. 아빠의 등장. 자, 아빠의 등장. 스티뮬라이는 아빠의 등장이고 그 등장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뭐라고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칭찬이 다가오죠. 아, 잘했다. 그러면 그 association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If a particular response is rewarded, 다다라는 것이 reward 되게 되면 it then becomes habitual, 어떤 버릇이 되고 or conditioned, 아빠만 보면 다다라고 하는 conditioning, 조건화가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화. 그래서 이 행동주의 가설에서 이야기하는 언어 습득의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행동주의 방식에서의 언어 습득은 이렇게 설명돼요. 특정한 자극이 있고 그거에 대한 아동의 언어적 리액션을 하게 되면 칭찬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또 특정한 자극을 봤을 때 그렇게 하게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것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무한 반복이 되면서 완벽한 습관으로 형성이 되고 조건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됐잖아요. 그것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자꾸 그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을 반복하고 그 문장을 그 상황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미친 듯이 많은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그 말을 너무나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반복 학습의 결과로서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조건화되어 있다라고 진행되는 이론이 이 behavioral approaches, 언어 습득의 행동주의 가설이에요. 이해되시죠? 상당히 간단하죠? 무한 반복이 repetition,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repetition, 이게 바로 뭐냐면 언어 습득의 기본이에요. 미친 듯한 반복 학습. 그리고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associate,
완전히 짝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칭찬이 필요하죠. 칭찬을 해줘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칭찬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맞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repetition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behavioral approaches 키워드는 무한 반복과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칭찬이 지속이 되면서 요 두 개의 측정한 자극과 언어적 리액션의 짝짓기가 성취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association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나중에는 칭찬을 안 해줘도 그걸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서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린 이게 다 맞는 줄 알았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언어 습득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뭐가 나와요? challenges. behavioral approaches의 한계점이 나오게 돼. 그거에 대한 비판. 비판 볼게요.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입니다. 보세요. Skinner's theories attracted a number of critics. 자, 스키너예요. behaviorist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주의 가설의. 갑자기 스키너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근데 행동주의 가설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스키너의 theory는 attracted a number of critics. 비판자들을 많이 몰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Not the least among them Chomsky, who penned a highly critical. 촘스키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비판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있네요. Today, virtually, no one would agree that Skinner's model of verbal behavior adequately accounts for the capacity to acquire language, for language development itself, for the abstract nature of language, or for a theory of meaning.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여기서 포인트는 Today, no one virtually would agree that Skinner's model. 여기까지예요. 스키너 모델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스키너 모델은 너무나도 파편적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구조나 우리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 복잡한 인간의 인지구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있느냐? Capacity to acquire language,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for language development itself, 어떻게 그 발달이 이루어진지 그 과정, for the abstract nature of language,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or for a theory of meaning, 그리고 그 의미, 언어의 각 단어의 의미라든지 문장의 의미, 그거에 대한 어떤 추상성에 대해서 이 스키너의 모델은 잘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 abstract nature of languag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란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에 저거 자리를 넣으면 저거를 달라는 뜻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떡 주세요, 비타민 주세요. 떡 자리에 비타민을 갈아 끼우면 비타민 주세요라는 뜻이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엄마 저 비타민 주세요. 엄마 저 떡 주세요. 엄마 떡 저 주세요. 이런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 다시 해볼까요? 아까 전에 그 아동 있잖아요. 여러분이 본 그 아동. 걔가 떡 주세요. 한 다음에 비타민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크면 떡 주세요. 저 떡 주세요. 떡 저 주세요. 주세요 떡. 이렇게 막 바꿔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언어라는 거의 추상성, 언어라는 거의 성격은 진짜 다이나믹해요. 이 룰이 어떻게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티브 스피커는 들으면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정문이라고 생각해요. 문법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어체 말고 구어체에서. 그러면 떡 주세요만 들어본 아이가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언어에 대한 네이처, 언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언어의 성격,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법적인 어떤 무브먼트, 그거에 대한 설명을 스키너는 못한다는 거죠. 왜
이거를 배웠을 뿐인데 이 아이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잡성에 대한 언어의 복잡성에 대한 접근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스키너의 모델은 한계점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렇게 나와요. A theory based on conditioning and reinforcement is hard-pressed to explain the fact that every sentence you speak or write, with a few trivial exceptions, is novel. 자, every sentence you speak or write is novel. 이 말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문장 중에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이건 뭐예요? 자극에 대해서 그거를 듣고 그걸 리액션 하다 보면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들은 거, 내가 한번 해본 거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즉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은 나에게 언어적인 습관으로 조건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behaviorist approach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보고 따라하면 거기서 잘 따라했다라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나 다음에 그거를 나 혼자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내가 한 번도 따라한 적이 없는 문장은 내가 말할 수 없어야만 되는 게 이 학설에 따르면 그것이 참이어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공교롭게도 내가 말해보지 못한 문장, 내가 들어보지 못한 문장도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찰이 쉽게 되죠. 그래서 behavior approach를 언어 습득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Never before uttered either by you or by anyone else. 네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네 주변 사람이 한 번도 발화해서 네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문장을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키너의 띠오리는 사실상 아무도 현재 서포트하고 있지 않는다. 언어 습득에 관해서는. These novel utterances are nevertheless created by very young children as they play with language. 그리고 또한 아동도,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동도 놀이를 할 때, 언어적인 놀이를 할 때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created, 창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And that same creativity, 그리고 그 창조성은, 언어의 창조성은 continues into adulthood and throughout one's life. 그리고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존재하고 평생을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헤이비어리스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 그 근간을 뒤흔들어 버린 그 약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creativity. 인간의 창조성. 오늘 들어보지 못한 말을 나는 내일 할 수 있다. 내가 보상받은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연습해 본 적 없지만 나는 새로운 문장을 create 그리고 novel sentences 굉장히 신선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reinforcement, reaction, 그 다음에 association, 그 다음에 conditioning, 여기에 habitual reaction, 이거에 위배되는 finding이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behaviorist는 정말 크게 비판을 받고 언어 습득 이론에서는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걸 배우고 있는 이유는 언어 습득을 설명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실패작으로서 의미 있는 실패작으로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는 이제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괜찮고요. 우리가 mediation theory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An interest in behaviorism waned. 그래서 behaviorism에 대한 관심은 다 쇠약해졌어요. 이제 쇠퇴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해요? Generative and cognitive research opened the doors to new approaches that emphasize the presumed innate properties. 인간이 생득적으로 언어를 위한 브레인의 특정한 파트를 가지고 태어난다.
됐죠? And subsequently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action. 그리고 나서 인간은 혼자서 그것을 이용하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습득해 간다. I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나오네요. 이것이 B1 부분이었고 아까 얘기한 B1 exposure 맞죠? 뒤에 나오는 요것이 뭐였다고요? B2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됐죠? 차이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cognitive, 인지적으로 인간의 머리에 대한 인지, 머릿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지 구조, 특정한 어떤 지적인 뭐랄까 brain part에 대한 믿음, 언어를 위한 specifically designed for language acquisition. 한번 적어볼게요. brain parts specifically designed for 철자 이상한 거 specifically designed for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되죠? 여기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exposure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B1 Exposure is not enough. 사람과 사람의 유대관계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하는 것이 B2. 되셨죠? 이제 26페이지로 넘어가기 이전에 요거 보세요. 자, stimulus. 뭔가가 나타나요. 우리 책에서 뭐였나요? 다다였어요. 아빠의 등장이었어요. 아빠의 등장. 아빠가 등장하니 애가 뭐라 합니까? 아빠! 이렇게 불렀죠. 그러고 나서 아빠가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요것이 SRR이라고 Stimulus, Response, Reinforcement. 아빠의 칭찬은 영어로 우리가 아까 reward라고 했죠. 적절한 positive한 보상, positive rewards.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요 rewards가 없어도 요것만 나타나면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 sequencing, association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죠. 요거가 단단하게 되는 데는 요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자, effective language behavior as a production of desired responses to stimuli. 어떤 스티뮬라이에 대한 desired responses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responses. 됐고요. If particular response is 어떻게 되면 it then becomes habitual or conditioned. 여기는요. response가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is rewarded. 그것이 어떻게? conditioned. 조건화된다. 됐죠? 그래서 language learning은 habit formation. 습관 형성과 동일하다. 꽈배기 만들기. 무한 반복을 통한 그리고 이건 안 해야 돼요. operant condition은 안 해야 돼요. 어쨌건 language learning은 습관 형성과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어요.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limitation이 나왔으니 이게 중요하죠. Every sentence you speak or write is novel. 한 번도 들어보고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creativity, 창조성, 언어에 대한 창조성이 인간 평생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듣고 따라하기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과 인지에 뭔가 독특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인간은 생득적으로 이러한 랭귀지를 위한 스페시픽한 브레인 파트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the nativist approach이죠. 되시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26페이지입니다.